자,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29%까지 됐는데 대한민국의 보수층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또 보수 언론이지 않겠습니까? 네.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이 조중동의 칼럼 중에요. 한번 되새겨봐야 될 칼럼이 김대중 씨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칼럼. 지난 이제 얼마 전에 썼는데 총선에서 여권이 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도 지금 나와 있는 저 칼럼입니다. 총선에서 여권이 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식으로 지금 썼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수 진영의 이런 인식, 이 위기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네. 총선에서 지고 나면은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은 네. 여소야대 국회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행위를 할 것 같으면은 네. 내가 보기에 3년 동안 남은 임기를 끌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실의 선거 결과가 여소야대가 되니까 네. 뭐 돌파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나왔던 것이 뭐냐면 박근혜가 개헌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네. 어? 네. 근데 뭐 그 개헌이라는 얘기가 국회에서 이제 연설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국정논란 사건으로 해가지고 네. 탄핵이 돼버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말은 거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 지난 75년 동안의 헌정사를 열심히 봐라. 거기에 답이 다 있다 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 정권들도 전부 다 집권 과정 속에서 선거에 지고 날 것 같으면은 그 정권이 다 무너져 버렸다네. 네. 네. 자, 그래서 이 김대중 칼럼의 핵심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되면은 물러나야 된다. 임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플랜 B를 갖다가 준비를 하다가요. 그런 걸 피하려면은 물러나지 않으려면 그렇지. 그 플랜 B가 야당과 협치하고 예. 민생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해야 그러지. 된다. 예. 물러날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물러나지 않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소야대 됐다고 해서 대통령 책임자에서 꼭 물러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어? 네. 그러나 물러나지 않으려면은 이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제대로 하려면은 네. 협치를 해야 되고 네.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은 민생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 야당과 협치에서 구체적 방안은 뭔가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 추천권을 준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니 야당과 협치하는데 반드시 뭐 국무총리 추천권을 줄 필요도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 야당 인사들도 내각에 한 네. 서너 명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방법이라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지면 스스로 내려올 가능성은요? 내가 보기에 스스로 내려가기전은 않을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네. 아직까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 인식이 네. 변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나 막상 총선에서 이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네. 그때 가면은 비로소 좀 정신이 바짝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정신이 바짝 날까요? 아니가 먼저 내가 앞으로 3년을 더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총선에서 네. 실패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각이고 소위 청와대고 전부 다 개편하지 않으면은 네. 견뎌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총선에서 지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뭐 총선에서 지고 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옛날에 한교안 씨 운명과 비슷해지는 거지 뭐.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각종 대선 주자 여론에서도 꽤 나오지 않습니까? 20%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예. 총선에서 지면 네. 이거는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었어 라면서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정립할 가능성은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인물들이 또 튀어나올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당신이 비대위원장이었고 총선 당신이 지휘했잖아. 그만둬야 돼. 당연한 거지 뭐.
그러면 이번 총선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이 같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뭐 제일 타격을 보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비대위원장 전부터 말이죠.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사실상 정치를 해온 셈인데 김 전 위원장께서 쭉 지켜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나는 보셨어요? 내가 보기에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했다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서 네. 법사위나 본회의장에서 네. 서 야당 의원들하고 말싸움하는 거 그 이외에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서 네. 누가 주변에서 어떻게 뭐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네, 모르지만 꽤 사실은 뭐 발랄하게 전국을 돌고 돌았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기 전까지 막 전국에 돌면서 셀카도 찍고 아니,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가는데 네. 지금 나타나는 수치만 보더라도 네. 보수층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했다는 거 볼 수가 없어요. 즉 국민의힘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위 여론 형성을 만들어주는 거 이외에는 네. 그 다른 게 한게 없다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의 정서를 못 읽을 만한 정도로 이렇게 우둔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 사람도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지금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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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때 마침 김경률 비대위원이 여당 후보로서는 얘기하기 힘든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네. 거기에 자기도 슬쩍 편성을 해봤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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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나오니까 네. 거기서 쑥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